차분함, 소주를 한 병, 잭 다니엘, 글렌캐런, 과일.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성욱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서 술과 위스키에 관한 그림과 간단한 소개글을 쓰다가 위스키에 관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위스키 안내서는 위스키의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스키들을 일러스트와 함께 친근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위스키는 대표적으로 볼이나 옥수수 등의 곡물을 발효해서 증류한 뒤에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술은 발효해서 만드는 발효주랑 발효주를 끓여서 만드는 증류주로 나뉘는데, 위스키는 대표적인 증류주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위스키는 집에 있던 위스키, 지금 생각하면 발렌타인이나 시바스 리갈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되는데, 부모님 몰래 훔쳐 마시거나 부모님이 마시라고 이렇게 주시거나 그래가지고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신 걸 빼면은 처음 상표를 인지하면서 마신 거는 잭 다니엘을 처음 마신 것 같아요. 선배가 바에서 사준 위스키였는데 콜라랑 함께 잭콕으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자주 마셨는데,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마시던 기억이 좋아서 아직도 잭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위스키를 처음 즐길 때는 위스키와 함께 하던 시간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위스키들의 풍미랑 그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나라별 종류라든지 증류소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그 위스키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2007년에 조주기능사라는 재미난 자격증을 준비하고 따면서 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한 위스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냥 제가 비슷하게 이제 담고 싶은 위스키는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사랑하는 위스키 아드백 10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강한 피트향으로 처음 만날 때는 이제 굉장히 독하고 굉장히 강해서 친해지기 어려워요. 근데 다 마신 다음에는 이제 목 끝에 과일 향이랑 다 마신 다음 그 잔에는 초콜릿 향이 좀 남거든요. 그런 아드백처럼 첫인상이나 혹시 초반에 좀 안 맞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끝에는 향으로, 그런 이제 좋은 향으로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위스키가 보면은 이제 가성비 있는 이제 10,000원대부터 몇 억까지 이제 되는 위스키까지 있는데, 위스키는 이제 다 똑같은 위스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구분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나라별로도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다르고, 증류소에서도 제품별로 다른데, 크게 보면 나라별로 위스키들이 나눠집니다. 나라별로 위스키에 대한 규제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고유한 위스키에 대한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4대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스카치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이렇게 4나라의 위스키를 말했는데, 지금은 일본 위스키를 포함해가지고 5대 위스키, 5대 위스키 생산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위스키 시장이 많이 성장했고, 지금 봤을 때는 일본 위스키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죠.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위스키가 분류됩니다. 큰 예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는 사용하는 곡물이랑 생산 방식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그레인, 블렌디드 몰트, 블렌디드 그레인, 블렌디드 위스키 5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곡물에 따라서 버번, 라이, 밀, 그런 위스키들로 구분됩니다. 위스키 맛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위스키가 있고, 그 똑같은 위스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위스키여도 이제 보관하고 마시는 방법, 마시는 기간에 따라서 모두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같은 병의 위스키를 매일매일 먹어도 매일매일 다르게 그 맛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위스키가 갖는 매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독한 술 좋아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바로 발베닉, 글렌피딕 15년, 조니워커 그린, 이 정도 다들 좋아하시는 위스키를 이제 마셔보시면 좋겠고, 독한 술을 못 하신다, 그런 분들 같으면 초반에는 이제 조니워커 블랙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에 탄산수 타가지고 위스키 하이볼로 마시거나, 버번 위스키 중에서 잭 다니엘,
진빙 같은 거에 콜라를 타가지고 위스키 콕, 잭콕 같은 걸로 드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위스키에 익숙해질 때쯤 해서 스코틀랜드의 아일라 섬에서 생산되는 피트한 위스키를 맛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피트가 좀 강한 위스키, 라가블린 16, 그리고 아드백 10, 라프로익 10을 그 셋 중에 하나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드셔보시면 일단 기겁하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의 기억들, 아, 이런 위스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위스키를 나중에 계속 드시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그리워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 일단은 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방법, 맥주랑 해가지고 폭탄주로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위스키에다가 물을 타고, 물을 이제 몇 방울 타가지고 향을 좀 돋구어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쉽게 볼 수 있었던 방법으로 샷잔에다가 따라가지고 그냥 들이키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연상되는 거, 얼음을 띄워가지고 돌려가지고 하시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향이 풍부한 술이기 때문에 향을 느끼며 마시는 방법으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가둘 수 있는 잔에서 향을 맡으며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술을 마시는 거를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일단 위스키 좀 마셨구나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을 때는 위스키 잔 있으면 돌리다가 위스키 입에 머물고 양치하듯이 한번 굴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정도면 이 사람 위스키 좀 마셔봤구나, 그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마실 때 와인 마실 때처럼 하면서 마시면은, 굴리면서 마시면 실제로도 이제 공기가 같이 들어와서 또 좋은 풍미를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위스키는 위스키 특성상 숙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숙성되어 있는 수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정가가 없죠. 그래서 오래되거나 주위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없어진 그런 위스키일수록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따져보면은 시가가 적용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가까운 외국 방문할 때 구매하는 것이었는데, 근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방법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국내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주류 위스키 전문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고 여러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지역 외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과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 점점 더 많은 품목의 위스키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너무 높은 추세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스키에 대한 역사, 이야기들과 또 유명하고 그나마 국내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140가지의 위스키에 대한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보시다가 처음에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면 이해되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위스키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술을 마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라서 조금 더 쉽게 위스키를 접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위스키를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일러스트를 보시는 재미로도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스키를 떠나 일러스트와 이야기 자체로도 읽는 동안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책을 만드는 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책을 만들며 힘들었던 부분이면 많은 정보 가운데서 정확한 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 줄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검색하고 찾아보는데 며칠이 걸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것인지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렇게 책을 만드는 동안 소개하는 위스키의 풍미를 느낀다는 핑계로 위스키를 끊임없이 마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간에도 휴식을 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위스키는 정말 매력이 많은 술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위스키의 가장 큰 매력은 차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조용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태어나는 술이기도 하고, 급하게 마셨던 다른 술에 비해 차분하게 만나기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위스키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한테 가장 맛있는 위스키는 하루 일을 마치고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뒤 좋아하는 시간 속에서 차분하게 만나는 위스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만나는 위스키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없는 음주는 자칫 후회로 얼룩지기 쉽습니다. 위스키라는 술은 깔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늘 지나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즐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의 저자 조윤재입니다. 저는 인문고전 연구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책은 제 13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자녀 교육서입니다. 제일 소중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재물, 많은 재물, 성공, 명예 이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것이 아마 더 소중한 것이라고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자세나 태도, 삶을 대하는 이런 자세는 지식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으로 체득이 돼야지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큰 힘이 되고 삶을 방향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고전을 공부하면서 아이 교육에 대한 어떤 지혜가 실려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들도 아마 이러한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의 어떤 목차에도 나오는데요. 소제목으로 나오는데 학고창신,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 하나의 지식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학고창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과거를 배워야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학고창신이라는 배움은 사실은 아이에게만 강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먼저 인문고전을 배우고 인문고전을 읽고 그것을 삶에 이렇게 체득하고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창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키워지고 어떻게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 아이도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죠. 인문고전을 배우면 아이의 창의력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학자들이 오늘날에도 그것을 증명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같이 인문고전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앞으로 창의력이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배정남? 이름을 부르지. 애니멀 플로우. 피오.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지. 레이싱? 나이는 생각 안 해봤는데 힘 닿을 때까지. 아무래도 후기가 가장 좋을 때? 네, 안녕하세요. 박찬중 강사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영역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과 퍼실리테이션 도구, 유튜브를 비롯한 SNS 콘텐츠 제작법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온라인 교육의 회의라는 책 제목처럼 온라인 교육과 회의의 수준을 높여줄 도서입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과 화상회의가 빠르게 자리 잡았는데요.
사용이 많아진 것에 비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상의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화면에 1시간 동안 얼굴만 띄워두고 또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또 조직의 프로세스와 맞지 않는 비싼 플랫폼에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업무 효율은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책은 화상의 플랫폼인 MS 팀즈, 또 구글 미트, 구름이 비즈, 생중계 라이브, 또 패들렛과 슬라이도, OBS 등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일지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도서입니다. 구름이 비즈도 줌과 같은 화상의 플랫폼인데요. 한국에서 2015년에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미팅룸을 개설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어딜 가더라도 무선 인터넷이 잡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굉장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또 줌이나 다른 플랫폼들은 참여자들의 화면이 임의로 배치되지만 구름이 비즈는 원하는 순서대로 참여자들의 화면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또 국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제가 편리해서 국가 기관이나 국내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중계 라이브 플랫폼으로는 OBS 스튜디오, 그리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꼽을 수 있는데요. OBS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녹화하고 또 라이브 방송 인코딩 프로그램으로 PC에 연결된 카메라나 또 오디오 장비를 통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네이버가 OBS 스튜디오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배포 중인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초보자의 입장에서 생중계 라이브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고, 또 실제로 언급드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인터페이스도 복잡하고 또 어려운 용어들도 많아서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 실려있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신다면 비싼 장비 없이 PC, 웹캠, 인터넷만으로 충분히 누구나 쉽게 생중계 라이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기가 쉽지 않네요. 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강의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낯선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참 힘들었고, 또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오프라인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나서 시간을 쪼개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여러 기능을 익히면서 새로운 강의 방식도 진행을 하면서 더욱 수준 높은 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오프라인에 친숙하셔서 온라인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강사님들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온라인 강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강의뿐만 아니라 회의에도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님, 그리고 직장에서 온라인 회의를 열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이미 온라인 강의를 할 줄 아는데 우리 회사는 이미 온라인 회의 잘하고 있는데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유용한 도서라고 자부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에 능숙하신 분들도 제가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신 분도 많고, 또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해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프로그램에 고민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알려드린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누구보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본 현직 강사님들이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 위주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담긴 내용을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러분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녹여낸 핵심 팁만을 전수하고 있어서 화상회의 플랫폼이 낯선 사람이 읽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현업에서 활용되는 모든 화상회의 플랫폼을 배우는데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화상회의 플랫폼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특정 조직에 강의를 하러 가거나 다른 기업과 회의를 할 때에는 새로운 화상회의 플랫폼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는 현업에서 활용되는 모든 화상회의 플랫폼의 매뉴얼과 활용법이 담겨 있어서 책의 내용만 확실히 숙지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가처럼 다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매뉴얼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매뉴얼의 위치를 알고 또 반복적인 연습으로 익히고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숙지 없이 활용법을 우선시한다면 프로그램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새로운 활용법을 배우실 때마다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 숙지가 우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속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현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도서 순서대로 배우실 필요는 없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상황에 맞춰서 핵심 매뉴얼 중심으로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부수적으로 다루게 된 프로그램들을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에 익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 연습 없이 바로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아무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 활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다뤄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저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가족들과 지인들 또는 실제 강의를 함께하는 강사님들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실행해서 피드백을 받고 실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반드시 모의 교육과 회의를 진행한 뒤에 실제 상황에 부딪혀 보세요. 실무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